책과 함께 시간 보내보는 건 어떨까에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철우의 책 체크 함께 하겠습니다. 네, 동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님 황급히 저희 스튜디오에 입장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뭐 간혹 이렇게 예. 제가 대신 진행할 때 한 번씩 뵀었는데 네. 이제는 제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그렇게요? 초대를 했는데 황급히 모셔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그래도 일찍 오셔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생방송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또 저희에게 하나의 그 가르침을 주시네요. 무슨 일이든 미리 가서 좀 일찍 가서 준비하고 있는 게 미덕이다. 이런 그 가르침. 우연히 맞은 거죠.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철우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을까? 책 추천 좀 받아볼까요? 네, 오늘 두 권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네. 전상국 소설집 굿이라는 제목의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2023년도의 책각과 네. 그 베벌린 아이두와 고은옥이 역한 나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을까 라는 내 인생의 책 2011년 책 두 권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뭐 두 책 모두 제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예. 예,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네. 상당히 혼돈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징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흐름 같은 데서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 좀 더 가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나를 나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3월을 대신하는 책으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먼저 전상국 소설집 굿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 네. 이 전상국 소설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 예. 이 전상국 선생님은 1940년 강원도 홍천생이고요. 경희대 국문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이제 강원대 국문과 교수를 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입니다. 사실 예술원 회원이 되는 게 네. 학자나 작가한테는 꿈과 같은 일이거든요. 어. 정신제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한 영예를 얻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작업적 그 성과가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3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동행으로 등단해서 우상의 눈물이나 아베이 가족, 외등, 불타는 산, 길 다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소설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리고 우상의 아주 눈물 많은 이런 상을 거. 받으셨죠. 네, 예. 네. 어떤 상 받으셨습니까? 뭐 현대문학상, 대한문학작가상, 대한민국 문학상, 네. 동인문학상 뭐 사실 소설가로서 받을 수 있으신 상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작가님의 굿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작품들이 수록돼 있습니까? 예, 이 소설은 2015년부터 22년 사이에 발표한 단편 8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8편이 수록돼 있는데 그중 앞에 3편은 당신이 스스로 오마주 소설이라고 붙인 새 작품이 있고요. 예. 나머지 5편은 단편으로 붙여 있는 작품인데 표제작 굿은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수록한 단편입니다. 예, 오마주 소설이라고 하셨는데 이 오마주라는 건 사실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 영화에서 보편화돼서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 이 오마주라는 말은 중세 때 봉건 제도에서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오미나 디쿰이라는 말에서 말이 어렵습니다. 예. 예. 그 말에서 유래됐다 그러는데 이 오마주는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바치는 창조적 경의의 표현, 네. 자신이 존경하는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그 스타일을 차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방식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오마주가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 전상국 선생님이 그 김유정의 소설 봄봄과 동백꽃 네. 그것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것을 좀 차용해서 소설을 만든 거고 또 하나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네. 차용해서 만든 단편 3편이 앞쪽에 수록돼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뭐 작품을 오마주해서 글을 다시 썼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네. 김유정 작가의 작품 2개, 황순원 작가의 작품 1개를 오마주했는데 이 작품들을 오마주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좀 저도 궁금해서 뭐 선생님이 직접 밝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김유정 작가는 강원도 춘천 출신이니까 강원도 홍천 분인
이 전상국 선생님하고 어떻게 보면 동양이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친밀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편의 작품을 이제 오마주해서 동백꽃이 충천 아리랑으로 봄봄이라는 단편을 봄봄하다로 이렇게 그 작품을 냈고요. 네. 그다음에 황순원 선생은 평안남도 출신이니까 사실 관계는 없는데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작고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원이 있으니까 당신이 경희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소나기를 그 오마주에서 가을하다라는 작품으로 예. 발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설 중에 말씀하신 봄봄하다, 가을하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네. 등 이런 단어의 느낌들이 좀 새롭거든요. 예. 이런 단어를 드러내는 의도가 있을까요? 사실 소설가가 어떠한 현상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면서 이제 단어를 개발하고 네. 그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때 네. 봄봄이라는 그 단편 안에서의 아름다운 시골의 정서 같은 것들을 당신은 봄봄하다라는 말로 봄이 정말 나한테 왔다. 아. 내지는 봄과 같은 느낌이 강렬하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이 소나기라는 작품 안에서 그 소나기를 맞은 소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폐렴이 뭐 이렇게 예, 더 예. 심해져서 죽는 것처럼 소설에서는 묘사되었는데 그거를 가을하다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쓰셨거든요. 네네. 그 가을하다와 봄봄하다라는 말을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렇게 계절을 그냥 하다라는 동사랑 같이 붙여서 예. 이게 동적 상태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주는 느낌이 참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상의 단어 같은 것들도 새롭게 인지할 수 있고 새로운 느낌으로 나한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면에서 아마 그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시지 않았나. 물론 오마주 소설이니까 네. 그 원작 소설 안에서는 나의 시각으로 보는 1인칭 네. 그런 주인공 시점으로 쭉 기술된 것이 다 소설 안에서는 각각 이름을 명명받습니다. 주인공 이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심리를 드러내고 좀 더 보완하는 설명으로 그 후의 얘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그 후의 얘기들이 실제로는 그 원작 소설에서 갖고 있었던 아련함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실감이 높아서 예. 좀 더 우리의 감정 같은 것들을 확연하게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작품을 보면 나의 일상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굿이라는 게 무당이 이제 하는 그 굿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영어에 좋다, 굿 이걸 뜻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맞아, 그게 제일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무당이 하는 굿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한국인에게 굿하면 네. 그냥 영어로서의 좋다는 의미보다는 당연히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실제 굿을 왜 할까 하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기복을 위해서 한다,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굿의 의미는 조화입니다. 조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해원이라고 그래서 네.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가치 같은 것들과 조화롭게 만들어낸다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굿이라는 소설은 어쩌면 표제작으로 내세운 것도 전상욱 선생이 생각하는 우리의 응어리 진 어떤 현대사의 질곡들이 이렇게 해원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념이나 또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굿 소설은 그 한국 전쟁 때 이념 대립으로 죽은 2명의 그 군인들의 시신을 찾는 한 사람의 시도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시도가 실제로는 죽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찾는 아들의 시각이 결국은 해원으로 나간다는 것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웃의 삶을 좀 더 조화롭게 만들려는 어떤 시도로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읽으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추천 도서는 나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을까인데요. 제목이 딱 눈에 띕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사실 이 책 제목을 보고 이거는 청춘 성장 소설 안에서 어떤 청소년의 질곡기를 넘어가는 소설이 아닐까 하는 편견을 갖고 제목을 대하면서 책을 넘겼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베벌리 나이두라는 작가가 쓴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한 두 소년의 성장 소설을 그려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장 소설을 그려내는 베벌리 나이두 역시 자기가 어렸을 때는 백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별로 자각을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차츰 자각이 되게 되고 그 자각된 상황에서 21살에 재판도 없이 감옥에 수감됩니다. 수감된 다음에 이 현실을 깨달은 베벌리 나이두는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해서 그 망명 생활을 하면서 작품을 발표해요. 그 작품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사회를 담고 있는 거니까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관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되고 정상화되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네. 저희 둘러싼 환경, 억압 이런 제도적인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좀 내용을 전달하려는 작가의 노력도 느껴지는 그런 성장 소설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소설은 흑백의 결합이나 또는 모순된 사회 구조에서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모순 밖에서 마치 모순의 내용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생각 자체의 시작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그런데 그 모순이 점점 커지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역사적 증명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갖고 한 발표 작품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네. 뭐 파워 오브 완 같은 영화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아주 백일화에다 드러나 있는데, 다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 그것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경험이나 또는 가상의 세계지만 그런 것들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쓴 이런 소설적인 묘사나 설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 체험이라도 한번 자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또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쉽고 재미있습니다. 네. 이 책을 딱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넌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뭐 이런 안도현 시인의 시도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맥락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백인과 흑인의 이념 대립이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념 대립 혹은 사회와 사회 사이의 어떠한 정당화의 대립 같은 그런 판단 안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명명백백하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의 관점으로 막 우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탐구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번 주에 오시면서 이 책 추천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사실 들으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이 또 예상되는 날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죠. 함의가 많이 담긴 날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민해 주셔서. 그러면 교수님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딱 요거는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그런 장면 있을까요? 예. 이 베벌리 나이두의 소설 첫머리가 그러니까 2살 많은 그 스와힐리어를 쓰는 원주민의 소년과 2살 아래인데도 도련님이라는 칭호를 받는 백인 매슈와의 관계를 한 소설 챕터는 매슈의 시각으로, 한 소설 챕터는 흑인인 무고의 시각으로 이렇게 병립하면서 서술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매슈가 무고를 이렇게 충동질해서 울타리를 넘어가 갖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정작 무고는 주인에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일찍 고하지 않았다는 또는 예. 제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질서 혹은 상명하복 또는 어떠한 계급 체계 이런 데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네. 그냥 눈에 밟히듯이 선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처지나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놓인 어떻게 보면 관점 같은 것들이 얼마나 영향받을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사람의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네.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가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거는 좀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예, 생각을 예.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또 소설을 정말 이 시기에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정말 좀 지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의 생각화하면서 한번 그 이타적인 네. 그리고 타산지석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나를 발전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또한 그와 같은 처지 안에서 내가 나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들도 규명해 보는 것도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이 정당하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확신도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연함보다는 분명함으로 그리고 가치 같은 것들을 명징하게 찾아내면서 자기의 신념을 갖는다면 보다 또렷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예, 지금 나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을까라는 추천 도서 이야기 전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 책이 좀 쉽고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읽어봐야 진짜 그런지 알 것 같은데 이 책을 웃자면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성장 소설은 우리가 어쩌면 겪었던 청소년기부터 청년기의 시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행동들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짐작한 내용이 과연 소설가의 시각에서 구현됐는지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짐작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소설은 그래서 네. 한번 저자의 생각에 앞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펼치면서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되짚어서 나의 생각이 이렇게 앞서 나갔는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본다면 소설 읽기가 훨씬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은 그 전상욱 선생님의 소설처럼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그냥 도화지에 그림이 스케치부터 하나씩 그려두시듯이 점점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소설이 쉽다고 말씀드린 거고 네. 주제 역시 아주 명확합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오늘 책 2권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2권 다 지금 딱 이 시기에 읽으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전상국의 굿, 또 베벌리 나이드의 나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을까 책 2권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라디오여서 여러분들께서 교수님의 표정은 못 보겠지만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실 때 교수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이 마음이 좀 위안이 되면서 예. 기분이 참 좋아지거든요. 아유.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좋은 책 2권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또 미리 와 주셔가지고 저희 자갈자지 잘 방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은인입니다.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